만약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100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된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땅을 헐값에 팔아버린 나라가 훗날 세계 최강국이 된 나라와 냉전을 벌이게 된다면 말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가 바로 알래스카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한 덴마크 탐험가의 모험이 어떻게 두 초강대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세기 초 러시아 황제 표트르 1세는 자신의 제국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시베리아 끝과 아메리카 대륙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거든요. 표트르 대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국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메리카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대륙 횡단 제국이 되기를 원했죠. 이런 상황에서 황제는 덴마크 출신의 해군 장교인 비투스 베링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베링은 당시 러시아 해군에서 가장 뛰어난 항해술과 탐험 경험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베링은 황제의 명령을 받고 1725년부터 본격적인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고 제대로 된 지도도 없었으니까요. 베링과 그의 탐험대는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와 험준한 지형을 뚫고 동쪽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시작해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캄차카 반도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0km가 넘었죠. 이 여정은 말 그대로 생존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탐험대원들은 영하 4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걸어야 했고 때로는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며칠씩 한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식량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계획했던 보급로가 폭설로 막히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려던 식료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했거든요. 탐험대원들은 때로는 나무 껍질을 끓여서 배를 채우거나 가죽 신발을 삶아 먹어야 했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시베리아 대부분은 미개척 지역이었고 제대로 된 지도도 없었으니까요. 베링은 현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금씩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1728년 드디어 베링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베리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는 바다가 있었던 것이죠. 이 해협이 바로 지금 베링 해협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베링은 자신이 건조한 배를 타고 이 해협을 항해하면서 두 대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약 85km 정도였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저편 대륙의 해안선까지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베링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표트르 대제가 죽은 후에도 러시아 정부는 베링의 탐험을 계속 지원했고 1741년 그는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 알래스카였죠. 베링이 처음 발견한 알래스카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울창한 침엽수림이 펼쳐진 산맥들,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해안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부한 야생동물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베링이 놀란 것은 바다 표범과 해달의 개체 수였습니다. 해안가 곳곳에서 수천 마리씩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정도로 순진했죠. 이는 이 지역에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발견 소식이 러시아로 전해지자 모피 사냥꾼들과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바다 표범, 해달, 여우 같은 동물들이 풍부했거든요. 특히 해달의 털은 당시 중국에서 엄청난 값에 팔렸습니다. 해달 털로 만든 모피 코트 하나의 가격은 당시 러시아 농민이 몇 년간 벌어들이는 수입과 맞먹었습니다. 중국 황실과 귀족들이 해달 모피를 최고급 사치품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죠. 이런 이유로 알래스카는 순식간에 황금의 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상인들은 이런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사냥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죠. 초기에는 한 번의 사냥 원정으로도 수십 년치 생활비를 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알래스카로 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모피 거래에서 나오는 세수입으로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정부는 알래스카 지역에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라는 특허 회사를 설립해서 모피 사냥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사냥이 100년 넘게 계속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물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죠. 예전에는 해달 한 마리만 잡아도 몇 달치 생활비가 나왔는데 이제는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많은 지역에서 해달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바다 표범과 물개도 마찬가지였죠. 한때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다니던 동물들을 찾기 위해서는 점점 더 먼 바다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수익도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냥꾼들의 수입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의 재정도 점점 악화되어 갔죠. 설상가상으로 1853년 러시아는 크림 전쟁이라는 거대한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상대는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 사르데냐 왕국이었죠. 한마디로 러시아 혼자서 여러 나라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복잡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러시아가 남쪽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것을 서유럽 강대국들이 견제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흑해와 지중해로 나가는 통로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죠. 크림 전쟁은 근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양측 합쳐서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특히 질병과 부상으로 죽은 군인들이 전투에서 직접 전사한 군인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전쟁은 3년간 계속됐고 결국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흑해에 군함을 배치하지 못한다는 굴욕적인 조건까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남쪽으로의 확장 정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 정부의 재정 상태는 말 그대로 바닥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전쟁 비용으로 사라져버렸거든요. 정부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했지만 당시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농업 중심이었고 산업화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래스카는 오히려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익은 계속 줄어드는데 관리 비용은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알래스카 주둔 러시아군의 급여, 행정관들의 봉급, 각종 시설 유지비 등이 모피 거래 수익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러시아 정부가 금을 찾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탐사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발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이었죠. 탐사 장비를 운송하는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이었고 혹독한 기후 때문에 작업 효율성도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도 알래스카는 골칫거리였습니다. 바로 옆에 영국의 식민지인 캐나다가 있었거든요. 만약 영국과 다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알래스카는 그대로 영국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크림 전쟁 중에 영국 해군이 알래스카 연안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러시아 정부에게 알래스카의 취약성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러시아 본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제대로 된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 정부는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차라리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였죠. 당시 미국은 남북 전쟁을 막 끝낸 상태였지만 급속도로 국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서부 개척을 통해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를 확장한 상태였고 산업혁명의 혜택으로 경제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도 영국을 견제하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적자만 내고 있는 알래스카를 처분해서 당장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영국이라는 공통의 경쟁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니까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이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내 개혁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알래스카 같은 먼 땅보다는 러시아 본토의 근대화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미국에 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약 1억 5천만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제곱킬로미터당 $5도 안 되는 헐값이었죠.
미국 정부도 이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알래스카를 확보하면 태평양에서 영국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미국 정부는 알래스카에 상당한 양의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정보를 은밀히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는 이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가 단순히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미래의 보물창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슈워드는 개인적으로도 지질학에 관심이 많았고 알래스카의 지질 구조가 풍부한 광물 자원을 시사한다고 판단했죠.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1867년 3월 30일 마침내 역사적인 거래가 성사됩니다. 조약 체결 과정도 극적이었습니다. 러시아 대사와 슈워드 국무장관은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고 결국 새벽 4시에 조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조약서에는 알래스카의 모든 영토와 그곳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3년 이내에 러시아 국적을 유지하거나 미국 시민이 될지 선택할 수 있었고 대부분은 미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미국 언론에 알려지자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쓸모없는 얼음덩어리를 그렇게 비싼 값에 사느냐며 비난했죠. 당시 거래를 주도했던 윌리엄 슈워드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문은 알래스카를 슈워드의 냉장고, 슈워드의 어리석음, 극지방의 곰정원 같은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이 거래를 무효화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 거래가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평가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이 거래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알래스카가 태평양 무역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며 향후 아시아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구매 직후 미국 정부는 알래스카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북 전쟁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서부 개척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였거든요. 알래스카는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미국은 우선 알래스카에 군정청을 설치해서 최소한의 통치 체제만 갖추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알래스카 자체보다는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에워싸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를 통해 영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 인수 이후 캐나다와의 국경 분쟁에서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영국도 북미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된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사금이 발견됐지만 곧 대규모 금맷들이 연이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알래스카로 몰려들었습니다. 유명한 클론다이크 골드러시가 바로 이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알래스카는 꿈과 희망의 땅이 되었죠. 골드러시는 알래스카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인구는 몇 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고 새로운 도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교통망과 통신망도 급속도로 발전했고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광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알래스카에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아연, 납, 은 등 수많은 천연 자원들이 연이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20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수천억 달러 가치에 이르렀죠. 특히 1968년 발견된 프루도 베이 유전은 북미 최대 규모의 유전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유전 하나만으로도 알래스카 구매 비용의 수천 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업 자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래스카 연안의 연어, 대구, 넙치 등은 미국 전체 수산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어는 전 세계 시장에서 알래스카 연어라는 브랜드로 최고급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임업자원 역시 엄청났습니다. 알래스카의 울창한 침엽 수림은 미국의 목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특히 고품질의 가뭄 비나무와 전나무는 건축 용재로 각광을 받았죠. 결과적으로 $720, 현재 가치로 약 1억 5천만 달에 구입한 알래스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수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알래스카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 미국이 태평양 강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알래스카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최전선 기지 역할을 했고,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견제하는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경보 레이더 시설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설치로 미국 본토 방어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되었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거래를 통해 우호 관계를 다졌던 미국과 러시아가 훗날 세계를 양분하는 초강대국이 되어 냉전이라는 최악의 대립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헐값에 넘겨준 알래스카는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는 최전선 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보다 더 극적인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알래스카는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설이 설치되어 소련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는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두 나라는 서로를 겨냥한 핵무기를 배치하며 긴장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한때는 같은 편이었던 두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알래스카의 미군 기지들이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알래스카 매각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만약 알래스카가 여전히 러시아 영토였다면 냉전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테니까요. 이런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1867년 당시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얼음덩어리라고 조롱받던 알래스카가 세계 최대의 자원보고가 되고 두 초강대국 사이에 냉전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적자만 내는 골칫거리를 처분한다는 생각이었을 텐데 훗날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특히 냉전 시대의 알래스카가 소련을 견제하는 미군 기지로 활용되는 것을 보며 얼마나 후회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베링이라는 한 탐험가의 용기 있는 항해가 결국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은 셈입니다. 만약 베링이 알래스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혹은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끝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매력이자 두려운 점이 아닐까요? 한 개인의 작은 결정이나 우연한 발견이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베링은 단순히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미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잃고도 어떻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를 잃은 러시아가 어떻게 세계 역사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대해주세요.